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차.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최저시급 1만 원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3년 후 1만 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7%가량을 인상해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떨어진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지나치게 빠른 정책 방향은 되레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직 및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최저시급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됐고요.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올해까지 29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예요? 2010년에는 4,11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꾸준히 올라서 작년 2016년에는 6,030원이었고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7.3% 오른 6,470원입니다. 또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을 1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51,760원이고요. 월급으로는 유급주 휴 포함해서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인상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6에서 7% 정도 올랐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보면 연평균 8.7% 올랐고요. 그럼 이 최저시급은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최저시급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6,470원의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2018년 최저시급은 6월 말 결정될 예정이고요. 6월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최저임금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해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6월 29일이 마감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노사 간 견해차로 심의 기간을 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매번 늦어져서 지난해는 7월 16일, 2015년도에는 7월 9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한데요. 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그 시급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OECD 25개국 중에서 한국은 11위입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22개국 중에서 7위에 머물렀습니다. 25개 나라 중에서 11위면 중위권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는 나라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이 높기로 유명한 호주는 시급 17,700원 정도이고요. 또 주 38시간을 풀타임 근무로 측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선 추가 수당도 붙습니다. 풀타임 근무자는 1년에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세계 최초로
최저시급을 먼저 법제화한 나라인 뉴질랜드도 시급이 14,400원 정도입니다. 1894년 관련 법을 제정한 뒤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 최저시급과는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이 최저시급이 지역별로 다른 나라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캐나다는 주별로 최저시급이 다른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약 9,500원, 또 온타리오주는 약 10,000원, 엘버타주는 약 1,700원, 퀘벡주는 약 9,500원으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물가에 비해서 시급이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급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대신 팁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아르바이트생도 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물가가 비싼 도쿄는 시간당 약 9,410원이고 가장 낮은 미야자키와 오키나와의 두 개 현은 7,500원입니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니 거기에 맞춰서 차등을 둔 거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시급 1만 원, 그 공약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가요? 네,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요.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3년 안에 올린다고 하면 매년 평균 15.7%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15.7%라는 수치인데 2016년에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는 6,470원으로 7.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년간은 예년에 비해서 2에서 3배 정도 높게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영세 자영업자들 상황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사실 현재 자영업자들 상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안 좋은데요. 7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자영업자들 중에서 300만 명은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인건비가 걱정돼서 그냥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치솟는 임대료와 재료비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말고 인건비라도 아껴서 근근히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사만 잘 된다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높은 시급을 주고는 싶지만 현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장 인건비도 많이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네,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할 경우에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209만 원을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규모가 큰 기업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하는 사람을 줄이든지 또 법을 어기든지 또는 문을 닫든지 해야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막연히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감당을 못하니까 아예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구하지 않는 건데요. 또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의 폐업과 물가 상승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자리 감소나 물가 상승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대립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저시급을 올리는 이유가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일 텐데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계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회원국 중에서 17위에 불과하다면서 빠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올 한 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뉴스로 최저시급 10,000원이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최저시급 10,000원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 청년들은 최저시급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걸 막연한 욕심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될 테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같은 주장이 충분히 나올 만도 한데요. 올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68만 8,669원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 시급으로는 최저 생계비가 33만 6,439원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아래여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서민과 노동계는 당연히 최저시급 인상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반대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찬성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파괴로 인한 것이 첫 번째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 매장의 수탈, 또 가맹점 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수탈이 두 번째라고 또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는 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죠.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을 잠재울 만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와 납품 단가 인상, 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그러한 지원책들, 또 근로장려 세제의 확대 등 그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최저시급 인상 대신 대기업에 고용할 분담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물가에 따라 지역마다 시급에 차등을 두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확대, 음식점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확대, 납품 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의 자영업과 중소기업 보상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이 지역별로 최저시급을 조정하는 것, 다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으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지만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167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임금보다 시에서 주는 돈이 더 많은 셈이네요. 네, 2014년에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요. 2015년에는 시 출자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404명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의 공사, 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네, 법적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생활임금도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2017년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 3,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 가량 많습니다. 2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육박하는 액수인 거죠. 당장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민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민간업체가 한 곳뿐이지만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눈으로 확인된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결정을 할 때 불협화음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 불협화음 없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한데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굳건히 하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신미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